오늘은 비상행동 5일째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46일을 이어가던 김용호 씨 단식은 풀렸습니다마는 김용호 씨가 광화문에 다시 돌아와서 계속 불행하는 일이 없도록 추석 전에 세월호 특별법 문제가 풀리기를 온 국민과 함께 바랍니다. 그러면 제26차 원내대책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유민 아빠가 둘째 딸 유나와 국민의 간절한 영혼의 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유민 아빠가 다시 광화문에 나와서 농성을 이어가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유민 아빠가 단식을 중단하는 순간에도 새누리당은 이 비극적 상황을 두고 모략적 발상이 작동한다는 것에 또 놀랐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은 유민 아빠의 단식 중단 결정은 세월호 유가족 대표와 새누리당 지도부 간 대화가 영향을 미친 거라는 당 대변인 논평을 냈다가 취소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카톡을 유언비어 생산 기지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진실된 정치가 실종된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도 5.19 담화문을 내던 그때를 생각하시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희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던 그날로부터 100일이 되던 날도 100하루가 되던 날도 세월호 특별법, 그것은 대통령의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산 단원고 생존 학생들이 지난 20일 대통령 면담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아직 답이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진도 쓰나미도 아닌 폭우에 원전 가동이 중단된 어처구니 없는 사태 앞에서 정부가 또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원전 가동 중지를 발표하며 안전 관련 설비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했지만 그 시각 원전 통합 상황실에는 전기 공급이 24시간이나 끊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정부의 도덕적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또 한 번 드러낸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요즘 연일 가짜 민생법안, 가짜 경제활성화법,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을 얘기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이야기한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는 세모녀법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사라진 정권의 슬픈 대한민국의 표상, 그렇게 8월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오영분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대표께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청와대 정부 여당이 연일 민생 법안으로 포장된 가짜 민생 그리고 규제 완화 법안을 파상 공세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도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민생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중에 진짜 민생 법안도 있기는 합니다만 상당수가 포장한 민생 법안이라고 하지만 알맹이는 가짜 민생이고 그리고 규제 완화 법안이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가짜 민생 법안, 규제 완화 법안을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의료법만 하더라도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보험사를 보유한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는 소위 민간보험 특혜법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도 재건축 부담금 부과 폐지로 사실상 강남 상구 등 투기 우려지에게 특혜를 주는 소위 강남 3구 특혜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분석에 의하면 정부 여당의 30여 개의 경제 살리기 민생 법안 중에 10여 개가 넘는 법안이 이렇게
반서민적인 가짜 민생 법안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진지하게 토론하고 협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 법안을 저지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우리 당은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현안 논의를 개최해서 민생 살리기 비상행동에 돌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은 가계소득은 올리고 가계 부담을 줄이는 소위 업앤다운 풀뿌리 민생 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고용처벌 하해소를 위한 6가지 법안, 또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법안, 실노동시간 단축 법안, 일자리 창출 위한 법안, 그리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소위 민생 가계소득을 올리는 13개 법안, 그리고 간병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4가지 법안, 주거급여 확대를 위한 법안, 전월세 상한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서민주거안정, 도소구입부 세액공제 등 소위 생활비를 줄이기 위한 민생고다운 12가지 법안, 이렇게 우리 당은 활력을 잃어버린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경제의 풀뿌린 가계경제를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인식 아래 이와 같은 민생 살리기 법안 25가지를 어제 저녁에 토론하고 오늘 아마 구체적인 법안 목록은 공보실을 통해서 언론 여러분에게 배포해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가계소득 주도 경제성장이 답입니다. 다음은 이석현 부의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새누리당은 유민 아빠의 단식 중단이 자기들이 유족을 2번 만난 성과라는데 유족의 아픔을 이용하지 말라는 추기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유민 아빠의 단식 중단을 계기로 우리 당은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중단하고 철야 농성도 멈추면서까지 3자 협의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3자 협의체를 반대하여 지금 유족이 새누리당을 만났다가 이어서 우리 당을 만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협상을 위해서 3자 협의체 구성을 거듭 촉구합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당의 협상 분위기 조성에 안도하지 말고 이미 이에 상응한 새누리당의 성의 있는 양보를 요청합니다. 다음은 조정식 당청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만큼이나 세월호 사태에 대한 유언비어의 실체 규명도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향한 악성 비방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가운데 유가족들의 이메일로 들어온 악성 댓글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하며 참다 못한 유가족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주고 있는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회피하고 지연시켜온 청와대와 여당의 1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세월호 유언비어는 새누리당의 카톡 유언비어로부터 촉발되어 날로 확산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의 강력한 항의에 늦게나마 여당이 유언비어 단속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를 유포시키면서 카카오톡을 카카오톡으로 오염시켰던 전력이 있는 만큼 새누리당이 철저한 반성과 유언비어 척결에 제대로 나설지 지켜볼 일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 제보센터를 열어 전화와 메일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실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악성 유언비어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서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감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간사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의 민생 코스프레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송파 세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 없는 법안입니다. 그러면서도 연일 야당 때문에 민생 법안이 통과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빈곤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 남짓 버는 빈곤한 국민이 500만 명에 달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140만 명입니다. 정부 여당이 내놓은 기초법 개정안에 따르면 40만 명이 추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즉 180만 명은 혜택을 보고 나머지 320만 명이 여전히 송파 세모녀와 같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새정치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내놓은 복지 3법 송파 세모녀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협조해야 될 것입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본인이 기재부 장관이면서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구제할 수 있는 예산 대책을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야당이 협조 안 해서 마치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김무성 대표가 과천 할머니 댁을 방문한 얘기를 하면서 새 기초생활보장법이 통과되면 매월 기초연금 20만 원 외에 생계주도급여로 18만 원을 더 받게 돼 있는데 이것을 지금 못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엉터리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연금과 관계가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주는 것입니다. 여당의 대표가 기초연금법과 기초생활법도 구분하지 못하면서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최고 가난한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을 줬다가 뺏는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빈곤 실패도 모르고 자신들의 정책도 모르면서 이런 얘기 태연스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여당 모르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연일 국회 탓을 하고 여당은 야당 탓을 합니다. 그러나 가난을 구제할 책임은 정부와 여당, 청와대에 있습니다. 야당을 탓하려면 차라리 정권을 새정치연합에 넘기십시오. 오늘 정홍원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민생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는 국민 탓을 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정부, 청와대, 새누리당, 국민을 우롱하는 사이비 민생 연기를 그만두시고 힘들어하는 힘없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진짜 민생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시안게임 관련해서 윤관석 의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윤관석 의원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와 동향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습니다만 어제 북한은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결국 아시안게임에는 273명의 북한 선수단은 오지만 최대 규모 파견이라고 예측됐던 응원단은 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커다란 기대에 비해서 반쪽 참여가 된 느낌입니다. 이번 결정은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긴장 완화, 평화교류 협력 증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쉬움이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아시안 게임 기간에 응원단이 오면 오의사 조치에 접촉되지 않겠다라고 했던 정부 측의 발언이나 또한 정부 여당 실세들의 아시안 게임을 계기로 해서 오의사 조치의 전향적인 해제도 검토하겠다는 발언도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또한 북한 응원단이 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데 따라서 인천 아시안게임이 흥행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현재 인천 아시안게임은 9월 19일 열리기 때문에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인천시의 홍보 부족으로 현재 입장권 판매율이 10% 초반에 이른다는 지역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흥행 부진을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남북 공동응원 등 국민적 관심, 45개국이 참여한 아시아적 관심,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낼 이번 이벤트가 무산된 것 같아 매우 걱정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그동안 7월 17일부터 남북 간의 실무 협상이 진행됐지만 정부 측에 우리 측의 협상단의 소극적인 대응과 또한 관련 부서의 눈치 보기, 복지부 등이 북한 응원단 파견에 장애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매우 반성해야 될 지점입니다. 또한 인천시와 아시안게임 조직위의 소극적인 대응도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와 한반도 평화정책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남과북이 즉각적으로 실무 재협상의 의제로 다시 나서서 대승적인 태도로 북한 응원단의 참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원전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원전 가동 중지 당시 원전 안전과는 무관하지만은 선제 대응 차원에서 멈추었다는 발표는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의해서 원전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사고 원인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축소 은폐하려는 것은 참 나쁜 행태입니다. 더구나 순환수 펌프가 멈춘 사실조차 몰랐다면 스스로의 무능을 드러낸 격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고리 원전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해서 현장에 가봤지만은 원전 본체에 전혀 이상이 없고 냉각수 치수펌프 일부가 폭우로 인해서 고장이 나서 원전의 안전을 위해 일시 중단된 것을 확인했다. 원전은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 시각 원전 통합 상황실에는 전기 공급이 24시간이나 끊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시간당 210mm 폭우에도 견딜 수 있다던 관계 당국의 안전성 평가가 겨우 118mm 비에 무참히 무너지면서 결국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정부 불신이 쌓일수록 국민의 불행은 더 커져간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